안녕하세요. 신축주택 알림입니다. 오늘은 지난달 말규형 청약을 완료했던 소래포구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이안 노년 오션파크 아파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영상의 내용은 컨텐츠의 목차 순서대로 진행되며 상품의 평가는 극히 주관적인 견해이니 참고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건축계열을 보면 일반 상업지구의 규모 지하 4층부터 지상 39층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입니다. 건폐율은 약 60%에서 용적률은 750% 정도 되고요. 세대수는 아파트 294세대와 원룸형 오피스텔 380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급 면적은 26평형, 거의 27평에 가깝네요. 아파트 294세대와 오피스텔 380실. 인허가 문제와 사업성 그리고 분양가격 책정을 고려해서 이러한 세대 비율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지만 그래도 아파트의 세대수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주차 비율은 근생 주차장을 제외하고 세대당 1대1이라고 봐야겠네요. 요즘 신축 아파트의 주차 비율 대부분이 거의 1대1 정도죠. 주차장을 늘리려고 지하 한 개 층을 더 파는 토목공사 비용이 지상 몇 개 층을 올리는 공사비와 맞먹으니까 주차장을 늘리려면 아무래도 분양가를 더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단지 배치도를 보면 총 3개 동으로 101동과 102동이 아파트 동이고 103동이 오피스텔 동으로 아예 동을 분리시켜 놨네요. 가운데 동이 103동이네요. 아파트의 경우 1호하고 4호 라인이 B타입으로 1호가 남향이고 4호가 서향에 가까운 서북향, 2호와 3호 라인이 A타입으로 거의 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감도를 보니까 103동 오피스텔동 상가 위쪽으로 법정 적용 면적을 충족하기 위해서 옥상 정원을 만든 것 같은데 주민들의 쉼터로 주상복합 건물에 이러한 공간이 있다는 것은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동쪽에서 건축물이 들어설 서쪽을 바라보는 모습인데요. 사업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건물 조감도를 크게 만든 것이고 실제 크기가 아닙니다. 가까운 곳에 소래포구 어시장이 있고요. 아파트 상층부에서는 바다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으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것이 보여집니다. 광역 입지도를 보면 주변 지역 대비 대략 어디쯤인지 알 수 있으실 텐데요. 노년 도시개발사업지구는 동측으로 장현지구, 서측으로 송도신도시, 남측으로 백오신도시, 북측으로 구월동과 인접한 이들 지역 중앙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년 이안 오션파크가 위치한 곳의 도로망을 보면 제2경인고속도로와 제3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여 KTX 광명역까지 30분 정도, 강남까지 40분에서 50여 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쪽으로의 접근성은 괜찮지만 김포나 일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장수 IC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곳의 정체가 굉장히 좀 심한 편입니다. 계획으로는 서창 김포간 고속도로가 2022년 착공해서 2026년 준공 예정으로 이곳이 개통되면 장수 IC로의 차량 진입이 분산돼서 지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곳 주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겠죠. 그리고 지하철로는 사업지에서 수인선 소래포구역까지 도보 5분 거리로 현재는 오이도역이 종착지역이지만 2020년 연말쯤에 올 연말이죠. 수원역까지 개통 예정이 되어 있어서 수원역까지 40분 그리고 급행으로 26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래포구역에서 내정거장으로 인천 지하철 1호선 원인제역을 통해서 송도신도시와 부평역 쪽으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또한 2021년 착공해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월판선이 개통된다면 판교까지 30여 분 그리고 강남까지 45분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전철역까지 도보 5분 거리라는 그 역세권 입지는 아주 훌륭한 장점입니다. 사업지의 인근 환경을 보게 되면 동쪽으로 그 노년푸르주 아파트가 인접해 있고 단지 앞에 상업시설과 소래포구역이 가까이 있어서 생활 편의 환경과 교통 환경은 좋은 것 같고요. 홈플러스가 약 1.3km 떨어져 있는데 어차피 대형마트는 차량을 이용하는 편이라서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고 단지 앞 상업지구에 호텔과 모텔이 67군데가 되었었습니다. 저마다의 관점에 따라 괜찮다 나쁘다의 개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좋지는 않겠죠. 그리고 길을 가다 보면 상업시설이 가까운 곳에 입지한 아파트의 주변을 보게 되면 이러한 경우들이 간혹 보이게 됩니다. 상업시설 내에 위의 시설이 공존하는 것은
입지상 일장일단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집값이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장일단이란 여기 가깝고 편의시설이 가깝다는 것은 장점이고 위의 시설은 단점이고 아무튼 감점 요인은 맞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 환경인데 파란색 원이 학교입니다. 단지에서 학교가 좀 머네요. 가장 가까운 소래초등학교가 약 480m 정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옆 단지인 노년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어서 괜찮기는 하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거리가 좀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A타입의 평면도를 보게 되면 포베이 판상형 마통풍 구조로 방 3개, 욕실 2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입구로 들어와서 좌측에 공용 욕실과 침실 3가 있고요. 정면으로는 침실 2가 있습니다. 침실 2하고 침실 3 크기는 같고요. 침실 2 앞쪽으로 팬트리 공간이 있고 팬트리 공간을 통과해서 다용도실과 주방이 연계되어 있네요. 주방 옆으로 에어컨 실외기실이 따로 보이고요. 안방에는 비확장 구간인 안방 발코니와 대피 공간, 그리고 부부 욕실과 화장대, 드레스룸이 별도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요즘 나오는 보편적인 구조로 설계된 것 같습니다. 포베이는 방방, 거실방, 그리고 뒤쪽으로 팬트리하고 다용도실 같은 수납 공간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간혹 구축 20평형대에 사시던 분들이 오셔서 요즘 신축 20평형대 아파트를 보시고서는 방과 거실이 너무 좁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곤 하는데 예전 구축 아파트 구조 같은 경우는 3베이로 형성돼 있죠. 방, 거실, 방, 그리고 뒤쪽으로 자녀방 배치가 되어 있는 곳이 많았는데 그 때문에 실제로 방과 거실이 조금 더 사이즈가 클 수는 있었습니다. 대신에 그 뒤쪽 수납 공간을 포기해야 하는 좀 단점이 있었었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20평형대 아파트라면 구축 구조로 신축 아파트를 지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방과 거실의 사이즈는 약간씩 커질 테니까요. A타입의 11층에서 30층 정도의 기준층 순수 분양 가격은 대략 3억 2천만 원 초반대에서 3억 2천만 원 중후반대입니다. 뒤쪽에서 시세 비교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B타입의 경우 A타입과 뭔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현관 입구의 위치가 다르죠? A타입의 경우에는 B타입의 공용 욕실 쪽에서 들어오는 구조였는데 B타입 같은 경우는 왼쪽 이쪽에서 들어오는 구조이네요. 구조는 거의 비슷한데 차이점은 아까 A타입의 방과 거실의 세로 사이즈는 310이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310이죠? 세로폭이. 근데 그 B타입 같은 경우가 290 같은 경우로 자녀방하고 거실의 세로폭이 A타입보다 20이 작은 대신에 팬트리 공간과 주방 공간의 세로폭이 20만큼 넓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공용욕실 위치가 바뀌어서 공용욕실 사이즈를 규격에 맞게 맞추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방 사이즈는 A타입과 동일하네요. B타입의 순수 분양가는 11층에서 30층 기준으로 약 3억 2천만 원에서 3억 3천 중반대 정도입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은 A타입과 B타입이 1,540만 원으로 같고요. 확장되는 서비스 면적이 A타입의 경우 11.85평, B타입의 경우가 11.82평으로 거의 흡사한데 타 아파트 확장선과 비교해 볼 때 안방 확장선과 다용도실 확장선을 제외한다면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약 6평에서 7평 정도 서비스 면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추정되고요. 등기상 전용 면적이 19평 조금 넘으니까 서비스 면적을 합하면 실사용 면적이 대략 25, 6평 정도에서 27평 정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유상 옵션 품목인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순수 분양가에 보편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 2개를 합한 가격의 합계 금액은 A타입 같은 경우가 11층에서 30층 기준으로 3억 4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 중반대 정도 되고요. B타입 같은 경우는 3억 3,900만 원에서 3억 5,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비슷한 평형대 인천 지역 시세를 비교해 보면은 지역 편차하고 지역 특성이 있겠지만 분양권 물량이 많은 미추홀구 주안동의 분양권 실거래가를 보게 되면 60제곱미터 같은 경우가 약 3억 8천만 원에서
4억 1천만 원 정도 선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70제곱미터는 4억 5천만 원 중반대에 실거래가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같은 논현동 지역의 비슷한 평형대 비교 아파트 가격을 보면 유승 한내들 와이드오션의 실거래가가 3억 2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 정도였고요. 네이버 매물시세 평균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3억 3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유승 한내들 와이드오션 아파트는 역에서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는 게 좀 아쉽지만 단지 앞에 역까지 한 5분 정도로 소요되는 버스 노선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다 조망, 그러니까 조망권이 아주 훌륭한 아파트이고요. 녹지공원하고 인천 상이학군이 단지 가까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메리트인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사업지 동측으로 있는 옆에 있는 논현푸르지오 아파트 실거래가 같은 경우가 이안 오션파크하고 가장 인접해 있는 아파트죠. 3억 7,500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선이고요. 네이버 매물 평균가는 3억 8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 정도로 매도 희망가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래사단지 아파트는 공공임대 아파트였는데 입지가 상당히 괜찮은 아파트죠. 5년 만에 조기 분양 전환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로 소유권 이전이 되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까지 실거래가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시세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는데 매도 희망가가 3억 8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 선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 아파트의 옵션을 동일하게 가정 시 논현 이안 오션파크 발코니 확장 포함 가격은 11층에서 30층 기준으로 3억 3,500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 정도로 분양 가격은 주변 아파트하고 비교 대상 아파트 대비해서 상당히 괜찮은 가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생활 편의 환경은 단지 앞에 상업지구가 있어서 양호한 편이다. 그리고 교육 환경은 학교와의 거리와 유흥시설로 양호하지 못한 편이다. 그리고 교통 환경은 도보 5분 거리 이내의 역세권으로 아주 양호한 편이다. 그리고 또 분양 가격은 주변 아파트 거래 시세 대비 양호하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분양 가격은 최초 분양 가격일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금 설명드린 비교 대상 아파트 시세와 함께 이안 오션파크 매매 가격도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점의 매매가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모델하우스 세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저는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까지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가족들의 공간인 거실인데요.